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아버지의 그리움보다도 엄마에 대한 특별함을 많이 생각하고 자랐죠. 저희 엄마는 저와 제 남동생을 제가 9살 때부터 홀로 키워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의 나이도 제 나이쯤 되었겠죠. 어렸을 땐 그저 당연했을 엄마의 사랑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아마 엄마도 어린 나이였으니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이 안 옵니다. 평생을 저희만을 위해 살아온 엄마를 저는 크면서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엄마 혼자 외벌이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더라도 엄마는 저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셨어요. 나 이제 중학생인데 뭐 하나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입시도 그렇고 선생님은 계속 피아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 그럼 피아노 계속 배울래? 네가 원하는 걸 해야지. 네가 하고 싶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 줄게. 근데 피아노는 돈이 많이 드니까. 한번 대회 나갈 때도 드레스 가격도 만만치 않고 렌슨비도 그렇고 여유 안 되지 않아? 너와 나 엄마가 뒷바라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돈 걱정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엄마한테 말만 해. 기죽지 말고, 알겠지? 엄마는 이렇게 저에게 늘 기죽지 말라며 힘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 여자아이라면 누구나 배웠을 피아노를 저 역시도 배웠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이유로 음악 선생님이 진지하게 전공을 권유해 주셨죠. 그래서 전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병원 건물을 청소하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려고 악착같이 말이에요. 다행히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기 때문에 엄마도 보람을 가지셨어요. 그렇게 피아노 전공을 하였고 전 서울대학교에 피아노 전공을 하게 되었죠. 대학교 입학날 엄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저 역시도 눈물이 나더군요. 우리 딸이 서울대에 들어가다니 엄마가 이제 여한이 없다. 얼마나 그 손으로 피아노를 두들겼을 거야, 어? 엄마가 더 고생했지. 난 엄마 덕분에 피아노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고마워, 엄마. 아마 나같이 복받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빨리 졸업해서 자리 잡고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윤성이만 잘 풀리면 엄마 푹 쉬어. 우리 딸이랑 아들은 엄마가 언제나 믿지. 이렇게 고생해도 하나도 안 힘들어. 돌아가신 네 아빠가 이거 보았으면 엄청 좋아하셨겠다. 엄마는 제가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셨고 돌아가신 아빠가 보면 얼마나 좋으셨겠냐며 우시더라고요. 엄마가 우시는 그 손이 제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전 지금껏 저만 생각하느라고 엄마의 손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었거든요. 입시 콩쿠르를 준비하느라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못했는데 그제야 엄마의 손이 많이 늙어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쪼글쪼글 손가락 사이로 가닥가닥 떨어지는 눈물줄기가 얼마나 마음을 아리게 했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입시에 정신 팔려 있는 동안 엄마 그렇게 고왔던 손이 지금은 완전 할머니 손이 됐네? 희생해줘서 고마워. 아유, 고맙긴. 당연히 엄마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생각 말고
이제 시작이야. 알겠지? 그냥 넌 너만 생각하고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빨리 우리가 다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엄마가 조금이라도 일을 쉴 수 있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 엄마. 내가 효도할게. 이제 윤성이도 졸업해서 학교 가면 엄마는 여한이 없어. 엄마한텐 너네들이 복덩이 그 자체야. 알겠지? 그러니까 넌 너만 신경 써. 엄마는 뭐든지 제가 우선이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입학하였고 우수한 실력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고 입시 학생들 레슨도 해주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부담은 조금 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전 입시 레슨 위주로 일을 찾기 시작했죠. 교수님 추천도 있었고 저조차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적성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입시 레슨을 하다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오빠와 눈이 맞게 되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 모습에 반했죠. 약간 투박하지만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처럼 다정하고 저만 위해주는 느낌보다는 조금 툴툴거리지만 신데레라고 할까요? 그런 매력에 빠져든 것 같아요. 그렇게 서서히 저조차도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솔이 레슨 끝나고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실래요? 선생님이랑 식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많이 고민했거든요. 아, 네.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한솔이 레슨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1시간 뒤에 집 앞에 카페에서 뵐게요. 아, 감사해요. 거절하시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럼 이따 1시간 뒤에 제가 그쪽에 먼저 가 있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저 역시도 레슨 해주던 학생의 오빠가 싫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만남이 오히려 달가웠어요. 그래서 저 역시 좋았고요. 남자다운 모습에 반해 속전속결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오빠였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 잘한다고 착각했었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형, 여동생 이렇게 다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과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남편, 그리고 무난한 아주버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집이라면 시집을 갈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남편과 맞지 않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엔 투박하지만 진심 담긴 그 모습이 좋았다면 지금은 뭔가 모르게 속물적인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씩 결혼을 준비하며 삐걱대기 시작했죠.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우리 엄마는 네가 원하는 브랜드에서 액세서리 다 맞춰주신다고 하더라. 가방이랑 뭐 원하는 거 있어? 아니, 알잖아. 나 명품은 잘 몰라. 그리고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그런 거 받는 것도 부담스럽지. 우리 집 형편 알잖아. 난 그렇게까지 개훈 씨한테 못 해주는데 나만 어머님한테 받는 건 좀 그런 거 같은데. 그냥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줘. 아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는데 장모님이 사이 뭐 하나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남들은 시계도 받는다는데. 우리 집 형편 알잖아. 지금 내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하는 거야. 모은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 와서 왜 그래? 우리 둘이서 단출하게 결혼 준비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예물이나 이런 거 원하면 다른 사람 알아봐. 난 엄마한테 절대 부담 못 드려.
저와 연애할 때부터 저희 집 형편을 잘 아는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자 갑작스레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남들 결혼할 때는 명품 시계를 해준다더라. 양복 한 벌 빼준다더라. 하물며 신발을 해준다더라 하는 둥 나의 모든 걸 다 좋다고 했던 남편이 맞나 싶었죠. 이런 게 지속이 되니 저 역시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이런 일로 싸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그런 여자 만나. 자기한테 시계 사주고 구두 사주고 뭐 양복 빼주는 그런 빵빵한 처가둔 여자 만나면 되겠네. 그 말이 아니잖아. 그냥 예를 든 거지.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너 피아노도 시킬 정도면 그냥 마음만 있다면 이 정도는 못 해주시겠어? 라고 언지만 준 거지. 내가 언제 해달랬냐? 그냥 물어본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물어본 사람 무한하게. 물어본 뉘앙스가 아니잖아. 거의 사달라고 대놓고 통보한 거 아니야? 난 이런 거 절대 말씀 못 드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우리 결혼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게 이거야. 어머님이 나 해주시면 우리 엄마가 가만 있으시겠어? 난 그런 거 싫으니까 우리 둘이 딱 모은 돈으로만 준비하자고 한 거였고, 솔직히 갑자기 이렇게 말 바꾸는 거 너무 당황스러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전 연애 때부터 제 상황을 항상 말했었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트러블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남편도 답답한지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렇게 지속될 것 같은 싸움이 멈추었고, 전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어요. 제가 파혼을 통보하자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았고요. 난 자기한테 다 못 맞춰줘.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서로 더 상처받기 전에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그 말은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결혼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갑자기 파혼하자고? 그럼 어떡해. 난 자기랑 싸우기 싫어. 근데 어차피 자기도 우리 집한테 예물을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는 못 해주니까. 알겠어. 미안해. 그건 내가 경솔했어. 너희 집 사정 뻔히 모르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장모님한테 받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부러웠나 봐. 난 너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나도 모르게. 미안해. 많이 실망했지? 자기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한텐 그런 모든 게 부담이 되니까 하는 말이야. 미안해. 나도 이렇게 세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속상했나 봐. 우리 엄마 힘들게 나 피아노 공부 시켜주셨어. 결혼으로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 이해해줘.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죠. 다신 예물에 대해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저 역시 파혼 통보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여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었죠. 그렇게 다시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남편이 저희 집에 와서 남동생과 엄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말투가 좀 거슬렸지만 원래가 남자다운 사람이고 태생이 다정하지 못하니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저 역시 남자다운 모습에 많이 끌린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게 저에게 큰 화살이 되어 돌아올지는 몰랐어요. 아이고, 신서방. 자네가 봄동무침 좋아한다고 해서 아침부터 시장 가서 장 보고 봄동무침 만들었는데 맛 좀 보겠나. 엄마가 아침부터 매형 온다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제일 귀한 손님이라니까. 매형 어서 와서 앉으세요. 아, 진짜? 엄마 고생했겠다. 아침부터 일하느라 바빴을 텐데 뭔 시장을 또 봤어. 있는 거에서 먹으면 그만인데. 그래도 우리 신서방 이렇게 신선한 거 사다가 무쳐서 바로 먹이려고 한 거지. 사이사랑은 장보 아닌가? 아,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아, 맛있네요. 자기도 먹어봐. 윤성이도 좀 먹어보고. 남편의 부담스럽다는 별거 아닌 한마디가 엄마의 기운을 쏙 빼어버렸죠. 같은 말을 해도 어쩜 저리 얄밉게 하는지.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너무 컸기에 남편의 저런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콕 집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글로 쓰면서 보니까 참 남편과 애초에 저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놈의 콩깍지가 뭔지, 그땐 왜 그리 좋았는지. 부담은? 엄마가 자기 좋아서 하는 건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엄마 무안하겠다. 엄마, 원래 표현이 이래. 담아두지 마. 아유, 무안은 무슨. 신서방이 더 무안하겠다. 너는 꼭 그렇게 짚고 넘어가니? 아유, 신서방, 미안해. 혹시라도 기분 나빴다면. 아, 아니에요. 제가 또 실수했나 보죠. 봄동무침 맛있어요, 장모님. 인영이도 이렇게 맛있게 할 줄 알아야 할 텐데. 우리 인영이는 살림은 잘 모르는데 내가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보낼게. 걱정 마. 일단 봄동무침부터 마스터해야지. 왜? 누나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매형이 약간 하고 싶은 말 안 고르고 하는 게 있긴 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윤성아, 너까지 왜 이러니? 아휴, 신서방, 신경 쓰지 마. 오늘 얘네들이 쌍으로 왜 그러는지 참 이해하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엄마의 모습에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너무 내가 예민한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생까지 나서서 남편을 저격하니 남편이 너무 무안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무안을 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갔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으로 작은 신혼집을 마련하였고 꽤 살만했어요. 다행히 저와 남편의 벌이가 괜찮았기 때문에 둘이서 힘을 합쳐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내가 둘째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네가 안 받는다니까. 아,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만 받을게요. 지금 이렇게 저 예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우리 선생님으로 본 게 한 2년 정도 됐나? 항상 탐났었는데 우리 아들이랑 마침 잘 돼가는 사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어머님이 늘 좋게 봐주시니까 저야 감사하죠. 개훈 씨랑 정말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개인 레슨도 계속 해드릴게요. 아유, 그러면 나야 너무 고맙지. 아니, 그나저나 우리 개훈이가 좀 이기적인 구석이 있긴 있어. 우리 인영이가 이해 좀 해줘. 아, 그럼요. 저도 부족한데요. 개훈 씨랑 알콩달콩 잘 살아볼게요. 어머님은 염려 놓으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더 못해주셔서 미안해 하셨지만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나중에 제가 살아가면서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을 때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남편의 이기적인 성격을 걱정하면서도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전 그 점이 좋았어요.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둘이 있을 땐 문제가 아예 없었죠. 가부장적이긴 했어도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끔찍했기에 그 모습 하나만을 바라보고 결혼 생활을 하였거든요. 친정과 시댁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늘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남편의 다른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는 날도 많았지만 저 역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남의 편이더라고요. 명절에도 전 빨리 시댁에서 명절을 다 보내고 친정에 가고 싶은데 남편은 그런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엄마, 우리 간식 좀 줘요.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좋네. 이래서 엄마 밥을 먹고 살아야 한다니까. 나가 살아보니까 알겠어. 어머, 인형이 섭섭하겠다.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지. 너는 말을 해도. 인형아, 섭섭하게 생각 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없어. 아, 네. 뭐 그러려니 해요. 어머니, 제가 과일 깎을 테니까 좀 들어가서 쉬세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셨는데. 우리 저녁도 먹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역시 집이 좋구먼. 개인은 대학생활 잘하고 있나? 조그만 게 안 보이네. 어제도 시댁, 오늘도 시댁. 도대체 저희 집은 언제 가나요?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절대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주면서 일어나자고 해야 했어요. 그런 남편은 저한테 유난스럽다고 했고요. 도대체 우리 집에 언제 가겠다는 거야? 엄마, 우리 오기만을 기다리시는데 저녁까지 먹고 나면 우리 집에 안 간다는 거 아니야? 아,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더 잘해야지. 그놈의 친정. 너 평소에도 자주 가잖아. 뭐? 명절이랑 평소랑 같아? 어머님도 아까 점심만 먹으면 가라고 하셨는데 자기 진짜 왜 그래?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남편은 제가 이렇게 쏘아붙이자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터덜터덜 옷을 입기 시작했죠. 정말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는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서둘러 얼른 가라며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뒤바뀐 꼴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마냥 제 모습을 그렇게 좋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도 결혼을 하니 다잡은 물고기처럼 저를 대하셨죠. 제가 남편에게 가자고 재촉하는 뉘앙스를 보이자 어머님은 가라고 하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진작 보냈어야 했는데 안사돈 많이 기다리시겠다. 얼른 내려놓고 갈 준비하렴. 개운이 너도 얼른 빨리 움직이고. 참 너도 근데 너다. 애 모처럼 와서 쉬는데 꼭 그렇게 너네 집을 가야겠니? 뭐 오늘 못 가면 주말이라도 가면 되는 거지. 요즘 애들은 시집을 와도 그런 거 구분을 못 한다니까. 참 세상 좋아졌지. 에휴, 내가 진짜 우리 게이레스만 아니었어도. 에휴. 네? 어머니, 게이 아가씨가 시집 갔는데 친정에 못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도 결혼하니까 정말 변하신 거 아세요? 어머머,
눈 땡그랗게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이래서 내가 처음에 걱정했던 게 이 부분이야. 꼭 한부모 가정은 티가 나요, 티가 나. 처음으로 저에게 한부모 가정이란 말을 하니 당황스러웠고 눈물이 나는 걸 애써 참았어요. 좋은 날인데 참자 싶다가도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도 너무 황당했죠. 저의 언성이 커지려 하자 남편은 서둘러 가자고 하더군요. 시댁에서 나와 남편에게 화가 엄청났지만 좋은 마음으로 가자 싶어 애써 화를 눌렀는데 남편이 저의 발작 버튼을 누르고야 말았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싶었거든요.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네 눈치 보는 거 안 보이냐? 장모님은 너 시집 보내고 그러려니 하시겠지.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어? 자기야말로 진짜 왜 그래? 매번 우리 집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엄마한테 틱틱대기나 하고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그만 좀 해. 그리고 왜 이렇게 엄마 거리는 거야? 이래서 없는 집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 아휴, 짜증나. 피곤하다. 어머님도 그래. 한부모 가정?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왜 말렸어? 근데 지금 네 입에서 없는 집이라고 하는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없는 집이라뇨. 그렇게 막말을 일삼더니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듯 친정 앞에 차를 세우고 먼저 들어가 버렸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화가 났지만 엄마한테 싸운 티를 내면 안 됐기에 꾹 참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여전했고요. 아이고, 왔어, 우리 딸. 우리 사이 어서 와. 사이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윤성이도 금방 올 거야. 윤성이는 명절인데 코빼기도 안 비추고 어딜 갔길래. 엄마 혼자 힘드셨겠다. 내가 일찍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유, 미안하긴. 결혼했으면 그 집에 먼저 잘해야지, 안 그러니? 신서방, 이것 좀 먹어봐. 우리 사이 얼굴 보기 힘드네. 네? 네. 저희 집에서 많이 먹고 와서 잘 안 먹혀요. 이따 먹을게요. 처남은 어디 갔나 보죠? 저 잠깐 몸 좀 닐게요. 그래. 얼른 누워. 윤성이 요새 뭐 일하는지 아주 바빠. 그래도 요새 아주 잘 풀리는 모양이더라고. 엄마를 보는 둥 마는 둥 이불을 찾아서 눕는 남편을 보아하니 화가 났고 누굴 탓할까 싶었어요. 제 탓이죠. 그렇게 엄마와 도란도란 담소를 나눴어요. 엄마와 담소를 도란도란 나누는데 누워있던 남편이 시끄럽다고 저에게 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아휴, 좀 조용히 좀 해라. 나 쉬는 거 안 보이냐? 피곤하게 쫑알쫑알. 나 좀 쉰다고 내 말 안 들려? 가뜩이나 쉬지도 못했는데. 자네 말 다 했나? 아니 뻔히 가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고생은 인영이가 다 했는데 뭐가 힘들다고 자네가 쉬어? 매번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누워만 있고 나도 많이 참았네. 우리 인영이 봐서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잖아. 자네 항상 우리 인영이한테 이렇게 대하나?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자네한테 이런 취급밖에 놔둘 것 같아? 엄마 미안해. 원래 개훈씨 안 그러는데 오늘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해해.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아휴, 속상해.
자네 그렇게 여기 있기 싫으면 그냥 가게. 그리고 앞으로 올 것도 없어. 억지로 꾸역꾸역 앉아있는 거. 아,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진짜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장모님이 뭘 오해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그 광경을 제 동생이 목격했죠. 동생은 금방이라도 매형을 한 대 칠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요. 얼마나 민망하던지 동생 앞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엄마한테 미안함, 그리고 남편에 대한 한심함이 뒤섞여 저조차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처음 보는 엄마의 다그침에 남편은 놀랬는지 허겁지겁 방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을 데리고 그냥 엄마네서 나오려고 하는데 동생이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더군요. 동생도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라 당황했어요. 매형, 예전부터 저희 집 무시하는 거 뻔히 보였거든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작작 하시죠. 진짜 누나만 아니면 안 참아요. 야, 너까지 왜 그래? 일단 우리 갈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엄마, 저 갈게요. 여보, 일어나. 얼른 가자.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왔고 전 눈물이 펑펑 흐르더라고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내가 고른 사람이 하필 이딴 사람이라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펑펑 울자 남편도 답답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아이, 미안해. 그만 울어, 어? 아니, 나 요 며칠 잠도 못 자고 피곤해 했던 거 알잖아. 그래서 예민했어. 내가 미안해. 미안? 당신이 이번에만 그랬어? 결혼 전부터 우리 집 무시했잖아. 자기 예물 때문에 그래? 우리가 조금만 더 저축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꼭 엄마한테 받아야겠어? 나 진짜 자기랑 결혼한 거 너무 후회해.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봐야 해? 뭘 후회까지? 아, 알겠어. 미안해. 나중에 엄마랑 어머님 모시고 식사 한번 대접할게. 그때 내가 어머님 풀어드릴게. 풀어드리긴 뭘 풀어드려. 우리 엄마가 그런 밥 한 그릇에 넘어갈 것 같아? 엄마도 최대한 참고 얘기한 건데 자기 진짜 너무해. 아니야. 내가 진짜 잘 풀어드릴 테니까 그만해. 아, 진짜 피곤하다, 인형아. 그만하자. 이런 일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남편이 잘못을 싹싹 빌며 자리를 마련하여 엄마에게 사과를 한다는 말에 넘어갔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이 사람과 끝장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엄마와 어머님에게 약속 장소를 고지한 뒤 밥 먹는 자리를 마련했더라고요. 경양식 집에서 말이죠. 약속 시간이 되어 저와 남편이 어머님과 엄마를 기다렸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가 어머님들이 오셨죠.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엄마는 햄버거 스테이크 좋아하죠? 햄버거 스테이크 하나랑 내 거는 돈가스. 그리고 장모님은 샐러드 드시면 되나? 아유, 가격이 만만치 않네. 아유, 비싼 집이라서 그런지 샐러드 하나에 9,800원이나 하네. 이렇게 시킬게요. 음료수 각자 한 개씩이랑. 남편은 저희 엄마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샐러드를 주문해 주었고 엄마도 할 말을 잃었는지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주문받은 음식들이 나오고
저와 제 엄마가 정색 표정으로 앉아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사돈.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밥을 사주는데 어쩜 한 숟갈도 안 드세요? 좀 드셔보세요. 우리 나이 때는 풀을 먹어야 건강하다니까요. 안 그런가요? 나야 뭐 골다공증도 있고 이래서 고기는 꼭 먹어야 하지만 우리 나이 땐 소식해야 해요. 어머님, 입맛에 맞죠? 여기 샐러드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가격이고 맛있게 드셨으면 하네요. 전 남편이 약을 먹은 줄 알았어요. 어쩜 저리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지. 본인 엄마와 본인은 돼지같이 고기 정식을 시키고 저희 엄마에겐 풀떼기라뇨. 가격 차이도 15,000원이나 나는 걸로요. 확실히 저의 마음이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계시던 엄마는 무슨 생각이신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전 엄마가 뭐 하는 건지 가만히 보고 있었죠. 아, 저 윤성이 엄마인데요. 여기 좀 와주셔야겠는데요. 꼭 와서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엄마, 무슨 전화야? 아니, 그리고 어머님, 당신 말 다 했어? 이거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 맞지? 대놓고? 기가 막혀. 무시라니. 여기 샐러드만 먹으러 오는 맛집인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진짜 섭섭하다. 넌 항상 그러더라. 늘 오해해.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네 남편을 잡아먹어야겠니? 얼마나 잔소리를 했으면 우리 아들이 살이 쏙 빠졌어. 에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자의 항변을 듣고 있는데 저희의 룸 문이 열리고 아주버님 시숙의 일행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고 남편이 식사 자리라고 아주버님을 불렀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을 부른 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습니다. 전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놀라웠고 믿을 수가 없었죠. 시숙은 엄마에게 쩔쩔 매더라고요. 보셨죠? 아니 참 어이가 없네요. 지금 개민 씨 동생이랑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니 사돈어른. 제가 교육을 잘 시켜야 했는데. 아유, 엄마, 신기훈. 당장 일어나. 누구 앞길을 망치려고. 됐고, 오늘 있었던 일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우리 윤성이한테 보고할게요. 아마 그 가족이면 같은 마음을 가졌겠죠? 아니요, 사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동생이랑 엄마 단속을 못해서 사모님 신기를 건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 뭐 하는 거야? 왜 장모한테 그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어? 아니, 무슨 말이야? 사모님이라니. 내가 잘 들은 거 맞아? 알고 보니 시숙은 윤성이가 얼마 전에 설립한 벤처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다르게 혼자 취직을 못하고 있던 아주버님은 우연히 면접을 보고 들어간 회사가 제 남동생이 친구와 함께 설립한 벤처기업이었죠. 촉망받는 청년 사업가가 된 제 남동생은 엄마에게 이 일을 우연히 얘기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누나의 아주버님이더라 하고요. 엄마는 처음에 잘 됐다고 기뻐하셨지만 남편과 시모의 이런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어 시숙에게 전화를 건 것이고요. 시숙은 회사를 잘 다녀야 했기에 엄마의 부름에 달려왔던 것이고요. 어안이 벙벙했죠.
자기 아들이 저렇게 저희 엄마에게 쩔쩔매는 꼴을 보니 어머님은 태도를 돌변하셨어요. 어머머머, 그럼 우리 아들이 다닌다는 그 회사가 우리 사돈 총각네 회사군요.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게 참 인연이죠. 인연은 무슨 악연이죠. 오늘로서야 잘 알았네요. 우리 집을 아주 개똥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걸. 우리 딸한테는 잘해주겠지, 우리 딸은 행복하겠지 하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예, 가자. 더 이상 이 집이랑 상종하지도 말거라. 그리고 당신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 알겠어?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지 아들이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하게 여겨야지. 아휴, 상종 못할 인간들. 당연하지. 이 아줌마랑 저 정신 나간 놈이랑 더 이상 엮이지 않을 거야. 기가 막혀. 우리 엄마 기분을 풀어줘? 너 일부러 그랬지? 너네가 위에 있다고 생각했잖아, 늘. 진짜 진절머리 난다. 이번에 3세 번째야. 너랑은 못 살아. 이혼이야. 잘 지내라.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너희 집을 무시했다고? 이혼이라니? 난 절대 못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안 그래? 그 입 좀 다물게. 어디서 사랑 타령이야? 이제는 내 딸이 살겠다고 해도 절대 안 돼. 못 베어 처먹은 집이랑은 엮이는 게 아닌데, 아휴. 전 그렇게 엄마와 음식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짐을 싸서 현관 앞에 두었죠. 번갈아 가며 시모와 남편의 전화가 오는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그로부터 전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했고요. 소송을 쭉 이어가다 결국 남편 쪽이 합의를 해줘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어요. 이혼을 하고 보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왜 진작 작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았는지. 엄마와 전 안정을 많이 찾았고 입시 레슨에서 전 입소문을 많이 타서 학원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전 아주버님은 이유 없이 회사를 잘려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그 집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하기가 어려웠지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행복하게 엄마와 남동생과 제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어요. 남편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뭐 본인도 인생 공부를 했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늘 고생만 한 우리 엄마,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자식들이 본인들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엄마조차도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엄마와 언제까지 같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한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한 엄마에게 효도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그만한 행복이 또 없답니다. 그럼 이만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